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누군가는 한식을 이야기할 때 비빔밥에 들어간 채소에 집중하지만 사실 한국인에게 고기는 그야말로 찐사랑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인의 고기 사랑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엔 최근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공장식 축산의 폐해와 환경 파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의 육식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소와 돼지, 닭 등에 집중된 육식 문화는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동물학대는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안하고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덕분에 한국인들은 큰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풍요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은 고기를 현명하게 먹고 있을까요? 책 고기의 문학은 바로 이 문제를 화두로 던지며 한국인의 고기 사랑 역사를 추적합니다. 바로 한반도에 살았던 이들의 고기 사랑을 통해 고기 잘 먹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야기는 선사시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이 땅의 옛 조상은 꿩과 메추라기, 토끼와 사슴 등 다양한 고기를 사육하거나 사냥해서 먹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육식을 즐기기 위해 수많은 조리법을 발달시켜 왔는데요. 물론 누른밥에 간장만 얹어 먹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더 맛있는 육식을 위한 끝없는 도전을 해왔다는 것이죠. 특히 살코기 자체를 즐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산물과 채소를 더해 고기를 포인트로 음식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만들어 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고기를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어왔다는 뜻이죠. 이 중에서도 한반도의 소사랑은 유별났습니다. 다른 고기보다도 소에 집착했죠. 흥미롭게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소의 도축을 금지했던 것이 이들의 소사랑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고려 말기 원나라의 영향으로 육식이 널리 확산되는 과정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조선에서 우금령이 계속 반복된 건 육식 자체를 금지해서가 아니라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고기 맛을 알게 된 백성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농사지을 소가 사라지리라 우려한 탓이었죠. 조선 후기에 이르자 가축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쇠고기는 국밥 속 주 재료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삼엄한 우금령을 비집고 조선 사람들은 여러 고기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굽고, 삶고, 끓였죠. 살코기만 먹은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간, 골, 내장까지 지져먹고 데쳐 먹었습니다. 우족과 껍질의 콜라겐으로는 족편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뼈와 피는 국으로 끓이고 순대로 삶았습니다. 정말 다 내주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쇠고기 편애는 일제가 정책적으로 돼지고기 사육을 권장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니 긴 연애가 계속되었던 셈이죠. 1970년대 후반 돼지 사육의 기술이 발달해 양념하지 않고 구워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돼지고기 삼겹살구이가 국민 외식으로 등극합니다. 거기에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까지 등장하자 쇠고기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쇠고기를 버린 건 아니죠. 한국인의 쇠고기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즐겨라라는 겁니다. 아직은 고기가 필요한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자, 노인은 질 좋은 단백질, 즉 고기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지구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적당히와 제대로입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옛 조상의 육식 문화를 책 한 권 분량으로 정리한 이유는 바로 이 적당히와 제대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고기를 잘 즐기는 방법을 과거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으로 말이죠.